2주차에는 상욱이가 밥을 먹지 않아서 전에 일하던 아주머니를 집으로 초대해 치킨을 같이 먹었습니다. 상욱이를 오랫동안 보살펴 주신 분이어서 그런지 상욱이가 무척이나 따랐습니다. 상욱이가 저렇게도 웃을 수 있구나. 저렇게나 장난기가 많구나 하면서 속으로 놀랐습니다. 손자에 대해 조금은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은 한 주였습니다. 3주차 상욱이가 유치원에서 친구랑 싸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상욱이에게 엄마 아빠가 없다고 놀렸다는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때린 것은 잘못된 행동이니 혼을 냈습니다. 상우가 친구를 때리면 나쁜 사람이에요. 치이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바보 멍청이 죽어 할아버지. 상욱이도 저도 마음이 아픈 한 주였습니다. 4주차에는 상욱이가 좋아하는 짜파게티를 어떻게 끓이는지 알았습니다. 물을 끓이다가 나중에는 부어내야 한다는 것을 TV를 보다 발견했습니다. 상우가 앞으로는 맛있게 끓여줄게. 5주차에는 상욱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성우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상욱이를 위한 연극도 보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상욱이가 처음으로 저를 보고 웃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정도야 이제 알겠니? 6주차에는 유치원에 상욱이가 좋아하는 슈퍼바삭 치킨을 잔뜩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무척이나 좋아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웃으며 상우가 고마워라고 하니 상욱이가 부끄러운지 얼굴을 붉혀서 어쩌지를 못했습니다. 나한테는 차가웠던 상욱이가 유치원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주니 어쩐지 씁쓸하면서도 좋았습니다. 7주차에는 상욱이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라 미안해 상욱아. 상욱이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지마. 할아버지 가지마. 상욱이가 제 손을 먼저 잡아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 어디 안 갈게 어서 병원으로 가자 상욱아. 8주차 병원에서 퇴원한 상욱이는 예전처럼 저에게 거리를 둡니다. 갖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는데 흰색 네잎클로버가 갖고 싶다고 하더군요. 돈으로 못 살 게 없나 싶었지만 평생 한번 보기도 어려운 돌연변이 네잎클로버라니. 혹시 몰라 강변에서 흰색 네잎클로버를 찾아다녔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상욱이와 함께 수영장에 갔습니다. 햇살은 눈부셨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물결처럼 퍼졌습니다. 상욱이는 처음 보는 수영장이 신기한지 팔을 퍼덕였습니다. 우와 물이 짱 시원하다. 상욱이는 소리치며 웃었고 나는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담갔습니다. 처음에는 상욱이가 나를 경계하듯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곧 작은 물총을 찾아와 나를 향해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상욱이 장난치지 마라. 나는 놀라며 손을 흔들었고 상욱이는 배를 잡고 깔깔 웃었습니다. 물장구를 치며 서로 물을 튀기던 순간 나는 아이가 점점 마음을 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상욱이와 물질을 하다 무리를 했는지 현기증이 났습니다. 혹시나 또 삼도천에 끌려갈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상욱이를 찾아보니 상욱이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상욱이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새파랗게 질려서 상욱이를 찾아 뛰었습니다. 상욱아, 상욱아, 어디 있느냐? 상욱아 미안해. 할아버지가 또 혼자 둬서 미안해.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상욱이를 찾아 수영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심이 깊은 곳에서 허우적대는 상욱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저 멀리의 구조요원에게 소리를 쳐보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손자가 빠졌어요. 구해주세요. 제발 제 손자가 빠졌다고요. 내가 수영을 잘했더라면.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 죽다 돌아온 목숨, 상욱이에게 줄 수 있다면.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렸을 적 계곡에서 헤엄쳤던 것을 떠올리며 개 수영을 했습니다. 상우가 할아버지가 갈게 조금만 기다리렴 할아버지가 간다. 입과 코에 수영장 물이 들어오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무척이나 갑갑하고 괴로웠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상욱이를 붙잡고 내 몸 위에 태우며 숨을 쉬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끝내 내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나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상욱이는 충격에 크게 휩싸였는지 괴성을 내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으아앙 우리 할아버지 살려내, 으아앙 그 울음소리는 수영장 전체에 메아리 쳤고 다행히 구조원이 상욱이가 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상욱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죽지마 할아버지 미안해. 또 혼자 나를 두지 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순간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살아있어. 할아버지 엄청 세고 돈도 많단다. 상욱이는 의식이 깨어난 저를 보고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바보 바보 할아버지야 으아앙 바보 할아버지. 그날 밤 우리는 수영장 근처 숙소에서 함께 묵었습니다. 상욱이는 너무 울었던 탓인지 금세 잠들었고 나는 아이가 안심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음 날 우리는 놀이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놀이기구와 화려한 풍경. 오늘만큼은 상욱이와 화해를 하고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욱이는 어제 제 품에 안겼던 모습과는 달리 다시 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랑 놀기 싫어. 집에 갈래 바보 할아버지랑 놀기 싫어.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아려왔지만 모처럼 온 놀이동산이니 상욱이에게 좋은 추억을 갖고 싶었습니다. 놀이기구 사이를 거닐며 상욱이는 점점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